네 번째, 아이의 잘못으로 부모가 화가 났을 때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세요. 때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를 걱정스럽게 혹은 화가 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숙제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경우, 친구에게 미운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식사 자리에서 밥은 입에 물고 TV만 보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뛰어들어가는 경우 등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부모는 너 메시지 전달이 아닌 나 메시지 전달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말의 주어가 아동이 된 너 메시지 전달의 경우, 그만하고 숙제 안 해? 예쁘게 말 못해? 빨리 밥 안 먹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면 어떻게 해? 아이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며 부모의 지시와 명령이 들어있는 대화이지요. 반대로 나 메시지 전달법으로 대화하는 것은 말의 주어를 부모 자신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앞에 부모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솔직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숙제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니 엄마가 화가 나려고 해. 네가 밉게 말을 해서 친구가 너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엄마가 마음이 아파. 밥을 입에 물고 있으니 이가 썩어서 또 치과에 가게 될까봐 엄마가 걱정스러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 메시지 전달법으로 대화를 할 경우 아동은 부모가 자신에게 비난과 명령은 하지 않고 부모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듣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으로 지시와 명령, 평가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아동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죠? 다섯째, 타인의 감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도록 질문함으로써 타인 감정 인식을 도와주세요. 이 시기 아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서운함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명의 유아가 엄마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유아가 나중에 놀이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른의 경우 3명이 게임을 하다가 한 명이 새로 합류가 되어 상황이 바뀌게 되면 2명씩 짝을 지어 새롭게 게임을 시작하거나 4명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계획하게 되죠. 하지만 아동의 경우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명의 유아는 원래 놀던 대로 엄마 놀이를 계속하게 되고 새로운 아동의 경우 친구들이 자신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게 되죠. 즉 타인에게 상처 줄 마음이나 친구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을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지요. 따라서 부모는 이 시기 아동과 대화를 할 때 항상 타인의 입장과 감정이 어떨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3명의 유아에게는 만약 내가 다른 놀이를 하다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자신들이 놀던 놀이만 계속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나중에 들어온 유아에게는 만약 친구들이 노는 놀이에 나도 함께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죠. 6번째, 갈등 상황에서 해결은 승패가 아닌 윈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윈윈 전략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동생이 형아에게 놀잇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형이 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동생이 형의 놀잇감을 빼앗아 형이 동생을 때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동생은 형이 자신을 때린 것에 집중해서 말하고 형은 동생이 자신의 장난감을 빼앗은 것에 집중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때 부모는 너희 둘 다 싸우려면 놀지 마 라고 말하며 둘 다 패패인 해결을 하거나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면 어떡해 라며 때린 형을 패로 만들기 혹은 네가 형을 화나게 하니까 그러지 라며 동생을 패로 만드는 해결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승패나 패패의 경우 아동의 마음속에 분노와 불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승패를 가리는 부모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다음에도 또 갈등이 생기면 부모에게 이르게 되는 반복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부모는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아동들의 말을 다시 정리해서 말해줌으로써 상대가 아동의 입장과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각자의 입장을 들은 아동들이 스스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 형이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아 속상했구나. 너도 놀이가 끝나지 않아서 빌려줄 수 없었는데 동생이 기다리지 않고 빼앗아 가서 화가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엄마는 너희 둘 다 즐겁게 놀기를 바라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아동들 스스로 윈윈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첫 시간에는 훈육의 개념과 목적, 훈육의 기본 원리 9가지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연령별 훈육에 있어서는 0에서 1세 훈육의 포인트 2가지, 1에서 2세 훈육의 포인트 4가지, 그리고 만 2세에서 3세 훈육의 포인트로 7가지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기 훈육의 포인트로 6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실제적인 훈육의 상황에서는 연령별로 잘라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만 5세, 7살 아이라 하더라도 아침 시간에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상태의 컨디션이나 일반적인 만 5세 아동의 감정과 이성 상태가 아니고 만 2세 정도의 정서 상태에서 엄마에게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들도 친정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시댁에 있을 때의 내 모습, 또 직장에서의 내 모습과 저녁 시간에 남편과 간단한 데이트를 하는 시간에 내 컨디션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 아이들도 만 5세라 하더라도 아침 시간에 엄마를 만나는 거하고 낮 시간에 엄마를 만나는 거, 저녁에 엄마하고 그림책을 볼 때 다른 컨디션 상태에서 다른 감정으로 엄마하고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을 연령으로 잘라서 정확히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연령별 훈육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있되 내 아이가 지금 나에게 바라는 정서 연령이 몇 세로 대해주기를 바라는지에 따라 적절한 훈육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훈육 적용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훈육의 실제편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생각하는 의자 올바른 사용 방법이나 스티커를 활용하는 토큰 강화 방법, 칭찬과 격려 차이 알기 등 훈육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강화와 벌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봄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는 슈마편을 다루어 볼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